예, 화요일 토크합니다. 부자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FPSB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23회입니다. 원장님 나오신 지가. 부자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매일 빚 얘기만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그 빚이 없어야 우선 부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실 때 주로 점심시간에 나오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은 점심시간을 못 잡으시겠네요? 약속을 못합니다. 잡으시네요. 저희가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아이, 괜찮습니다. 식사도 늦게 하십니까? 아니면 들어오시기 전에 끝나고 합니다. 끝나고 하십니까? 이 방송의 그 부담감 때문에 네. 끝나고 이렇게 맛있게 하려고. 그렇군요. 저희 방송이 부담되시나요? 아니 뭐 방송에 나온다는 게 일반인들은 쉽지 않지요. 예. 일반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워낙 저희가 토크합니다. 특히 이제 원장님 나오시는 그 순서의 특성상 이것이 뭐 이렇게 사이다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그런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그런 코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예. 모르면 손해가는 그런 지식이죠. 정말 저희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이것도 잘은 모르는 그런 제도인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제도죠?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 이제 3년간 가용소득으로 3년간 그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면 예.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그래서 감면율을 종전에는 한 75에서 90%였던 것을 85에서 95%까지 특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 전에 취약채무자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취약채무자는 크게 세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사회 취약계층, 네. 우리가 말하는 의료 급여라든가 생계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예. 그리고 이제 장애연금 수급자로서 이제 순재산이 네.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면제재산 이하인 자, 예. 그분들이 누구냐면 6개월 생활비 1,110만 원에다가 뭐 서울시에 거주한다 그러면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3,700만 원 그래가지고요. 4,800만 원 정도 미만의 재산이 있는 분,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취약계층이 되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고령자인데요. 네.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중위소득의 60% 이하. 예. 그건 얼마냐? 한 2인 가족으로 봤을 때는 월 한 170만 원 정도 네. 소득 이하에 되고요. 네. 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면제자산. 뭐 서울 시민이다 그러면 뭐 4,800만 원 이하. 예.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 세 번째 취약계층이라면 이제 취약차주라면 장기 소액 연체자입니다. 그래서 채무 원금이 합산해서 이제 1,500만 원 이하이고 이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 중이면서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재산도 마찬가지로 면제재산 이하입니다. 예. 여기서 면제재산이라 하면 내가 이제 빚을 안 갚고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면제되는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임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할 수 있는,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700만 원. 네. 이거는 뭐 파산을 하더라도 안 갚아도 되는 자산이고, 네. 기초생활비 6개월 동안에 1,110만 원. 네. 이거는 뭐 안 갚아도 되는 이 정도 소득이나 재산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금 제도의 취지, 목적은 뭐 방향과 이런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 구체적인 배경이 뭡니까? 이게 이제 금융위에서요, 2월 달에 이제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소득 채무 조정을 해주더라도 네. 이분들이 그 빚을 갚는 데만 8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상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산 시에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를 면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일정 기간으로 좀 단축을 시키자. 예. 그래서 3년 정도만 잘 갚으면 뭐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 대상자들과 어떤 상품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해당하는 분들, 특히 이제 취약 차주, 아까 뭐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지금 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대상자들. 근데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배우자 없는 경우도 많고요. 중위소득의 60%가 174만 원 정도 소득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인 그 것 이하인 사람이 이제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예. 이 지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그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이상 연체가 됐다 했을 네.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순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 면제자산 그 이하인 이런 분들로서 채무 규모도 제한이 없습니다. 빚이 얼마라도 상관이 없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채무원금의 이제 80에서 90%까지 감면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정 전 그 채무원금이 1,500만 원 미만이다, 이하이다 할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3년간 연체 없이 제대로 잘 갚으면 그 나머지는 면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최대 95%까지 감면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령자 70세 이상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되고 순재산도 면제자산 이하인 분들 네. 이런 분들이 3개월 이상 연체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채무 규모에 관계없이 채무 원금의 8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정 전 채무 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 이하 이분들이 이하일 경우에 3년 이상 성실히 연체 없이 갚았다 할 경우는 자녀 재산은 면제를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소액 연체자 이게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서 처음부터 실시했던 건데 종전에는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해서만 해줬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 재산으로 그러니까 대출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금 기준으로 채무 합산액이 1,500만 원이 이하일 경우에는 예. 아까 이야기한 소득 요건이나 순재산 요건은 똑같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채무 원금의 70%까지 감면이 되고요. 네. 똑같이 3년간 성실 상환하면 자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그 기본적으로 채무액의 60%, 뭐 70% 정해놓고 그걸 갚으라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6년, 7년 막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법원의 개인위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3년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도록 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빚이 뭐 5억이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매월 받는 그 급여가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자기 그 생계비 그 뭐 몇 인 가구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소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중에서 뭐 30만 원씩 뭐 3년을 잘 갚아요. 매월 30만 원씩. 그러면 1년이면 360만 원이고 3년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만 원 정도를 갚으면 나머지 4억 9천 원 면제되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 제도를 이 개인 워크아웃 경우에도 도입을 한 겁니다. 네. 우선 취약차주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이 신청 방법이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지금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부터요? 예, 시행이 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에 이제 그 상담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전화로도 하시면 됩니다. 전화. 저희가 이제 전화는 그 1397 우리가 1397. 1397로 하시거나 16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신용회복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까요? 이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가요 1600번에 5500번 또는 1397 1600번에 5500번 또는 1397입니다.
보너스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인데 휴가 언제 가십니까? 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일하는 게 휴가입니다.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뭐 그렇죠. 예, 제가 남의 가정사를 간섭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휴가철 해외여행들 많이 가는데 원화로 결제하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해외에 가서 이제 뭐 태국에 가서 물건을 산다 했을 때 네. 현지화로 할 거냐 원화로 할 거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보통 보면 이제 그 원화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원화로 그 금액이 얼마고 환율이 얼마고 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스템을 이제 영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화로 일단 한번 환산을 해가지고 네. 지급을 하고 그 수수료가 보통 그 3에서 한 8% 정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예. 수수료가 붙고 그거를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그 수수료가 붙은 금액을 결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지화로 하게 되면 원화로 환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현지화로 했을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차단 서비스를 사실 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예. 이거를 아예 그냥 원화로 결제가 안 되게끔 네. 차단 서비스를 이제 해외 가기 전에 신청을 해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앱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지금 차단 서비스를 해서 결제가 안 되게 해놓고 뭐 긴급하게 또 원화로 결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지화로 해야 되고 예. 현지화로 그 깜빡이고 이렇게 결제할 그런 우려를 차단을 시키려면 해당 카드사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가시면 된다. 그렇군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풀어서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팁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보니까 3에서 8% 정도 됩니까? 추가 수수료가?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많은 거네요. 많은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뭐 해외 DC 사전 차단 시스템 이용 절차는 그 그래픽을 통해서 보내드렸고 원화로 외국에서 결제하시면 더 비싸답니다. 이 차단하고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